1898년 4월 29일 우남 김성숙 선생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린면 강암동 철산문중에서 상산군파의 32대손으로서 태어났다. 독립운동가였던 삼촌의 영향을 받은 김성숙은 독립운동을 결심하고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봉천으로 향하던 중 봉선사의 월초 스님을 만나 불가에 입문하게 된다. 봉선사의 승려로서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던 김성숙은 그곳에서 불교계 인사이자 민족대표 33인인 손병희와 만해 한용운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그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뻗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19년 만해 한용운의 지도 아래 3.1운동에 뛰어든 김성숙은 비밀리에 독립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켰고 봉선사 스님들과 함께 부평리 일대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용무소에 1년간 복역하게 되지만 출소 후 중국으로 망명,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을 조직하며 항일운동을 이어나갔다. 약산 김원봉이 의열단장으로 있는 의열단에 가담해 선전부장으로서 활동한 김성숙은 항일 독립운동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무장투쟁이 중심이던 그동안의 독립운동을 단결이라는 신념 아래 조직적인 정치적 투쟁으로 진보시킨 것이 그것이다. 의열단을 혁명조직으로서 개편한 김성숙은 여러 단체를 조직하고 통합하며 동시에 각 단체마다의 기관지를 발행하여 독립운동가들에게 단결이라는 신념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의열단의 공식 해체 후 조선의용대가 광복군과는 별개로 일본군과 싸우기를 원했으나 두 조직의 단결을 주자 설득하여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며 광복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하게 된다. 이처럼 항일 독립운동 역사의 큰 획인 우남 김성숙 선생은 광복군과 조선의용대 창립 사진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며 광복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운동에 선봉에 섰던 우리나라 근현대사 모든 방면에 영향을 준 큰 거물이었다. 한평생을 조국 광복과 민족 사상 분열을 막기 위해 쓰던 우남 김성숙 선생은 말년에 가난과 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지인들과 노산 이은상 선생이 비나 피하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준 피우정에서 1969년 4월 12일 71세의 나이로 별세한다. 나는 이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스님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 서린면 강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 마을 대한독립학교에서 애국심을 키웠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던 김성숙은 도중에 스님을 만나 1916년 용문사로 출가해요. 성숙태열한 법명을 받고 봉선사에서 손병희와 불교계 인사인 김범린, 한용운 등과 교우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문서를 만들어 대중에게 살포하다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1924년 북경으로 건너가 민국대학에 입학, 혁명단체인 창일당을 조직하고 기관지 혁명을 발행했습니다. 의열단에 들어가 선전부장으로 활동도 하죠. 비밀결사 활동을 하다 중국 광저우로 피신해 중산대학 법과에 입학, 의열단 활동을 이어갑니다. 중산대 졸업 후 광동교문에 참여했으나 실패하고 피신한 곳에서 두 군회와 인연을 맺게 되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고 기관지 민족전선을 간행했어요. 1938년 약산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합니다. 내무차장에 이어 1944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단성됐습니다. 그 다음 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와 몽양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조직하고
해방 전국에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쳤습니다. 1951년 1.4 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부역자로 체포돼 1개월간 부산 형무소에서 또 옥고를 치릅니다. 6년 뒤 이승만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6개월간 영어에 몸이 됐어요. 5.14 군사 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로 낙인 찍혀 반국가 행위 제목으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합니다. 1965년 통일사회당을 비롯해 신한당, 신민당, 창당 등 민족 통합을 위한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였어요. 1969년 지인들이 비나피아라는 뜻으로 피우정을 지어주었으나 그해 4월 12일 너무나 안타깝게 별세했습니다. 항일투쟁과 민족통합의 지난 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2년 정부에서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2004년 7월 28일 국민묘지에 유해가 안정됐습니다. 태허 스님이 출가해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세운 경기도 용문사 봉선사. 초대 국무위원이자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스님은 칼날 위를 걸으며 서리빨 같았던 시대에 목숨 건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잇따라 투옥되고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다 쓸쓸히 입적했습니다. 사찰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수행처입니다. 두 사찰을 항일투사 김성숙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남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이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한 것이다. 오늘도 나는 오로지 민족의 앞날을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 나는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다. 일제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던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도 독립운동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양을 거쳐 원산에서 천진으로 다시 만주로 들어가서 신흥 무관학교에 입학하자. 독립운동가가 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거기 서라! 거기서! 일본군에 삼엄했던 경비로 쉽지 않았기에 결국 나는 일본군에게 붙잡힌과 동시에 신흥무관학교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불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승려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한 나는 그 후 봉선사 월초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았다. 법호, 태허, 법명, 성숙. 그곳에서 민족대표 33인 손병희 선생님과 만해 스님을 만나 독립운동의 큰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봉선사 동료 스님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주도했던 독립운동.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일본에게 해방이 될 그날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독립의 꿈을 키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독립정신과 함께 항일민족운동에 매진하던 1923년 어느 날,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 월초 스님의 뜻에 따라 중국에서 독립단체와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물론 잡지를 발간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완전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좌익이고 우익이고 없다. 민족의 독립 없이 무엇이 되겠는가? 국민이 주인이다.
오로지 단결로 조국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이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독립과 통일, 민주화를 꿈꾸고 또 꿈꾸었던 나, 우남 김성수. 꿈에 그리던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에 지금도 독립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님.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하여 분투하자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도 독립운동을 하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독립운동가는 우남 김성숙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의열단하면은 김구, 신채호, 김원봉 등을 떠올리는데요. 이분은 무려 의열단 강령을 직접 만드셨고 또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남 김성숙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숙은 1898년 3월 10일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났다. 대한독립학교에서 나라를 구한 위인들에 대해 공부하며 애국심을 키우던 중 국권 상실로 독립학교가 문을 닫자 할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운다. 청년기 김성숙은 갑작스레 찾아온 삼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의 삼촌은 대한제국의 군관을 지내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이었다. 삼촌으로부터 독립군 소식을 전해 들으며 독립운동 가담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성숙은 독립군 가담을 위해 만주로 가다 일본 헌병에 구금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낙담하던 차에 용문사에서 온 풍곡신원 선사를 만난 그는 그 길로 선사를 따라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 본사인 봉선사 월초 스님으로부터 성숙이란 법명을 받았다. 그는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하지만 시위 주무자로 체포되어 2년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이후에도 김성숙 선생님은 항일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1923년 일본 경찰의 탄압이 심해지자 젊은 승려 5명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 북경민국대학을 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고려 유학생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신채호, 유우근 등의 추천으로 조선의열단에 가담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중국 조선청년동맹을 조직하고 1936년에는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아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합니다. 다음해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합니다.
1938년에는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지도위원 겸 정치부장이 되었다. 그는 항상 단결을 중요시했다. 김구와 김원봉이 의견 차이로 대립했던 일화가 있다. 김구는 김원봉에게 임시정부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지만 김원봉은 자신이 임시정부에 들어가도 대접받지 못할 것을 알고 반대하여 대립하게 된 것이다. 김성숙은 이때에도 둘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했다. 해외 각지에서 독립을 하던 김성숙은 1945년 8.15 광복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행복하였다. 그는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의장단의 일원이 되었으나 좌우 대립의 격화로 의장단을 사퇴하고 여운형, 김원봉 등과 함께 좌우 합작을 지지하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창당 2개월 만에 당수인 여운형이 피살되어 당이 해체된다. 이후에 김성숙은 6.25 전쟁 이후엔 서울에 남았지만 1951년 일사후퇴 땐 부역 혐의로 1958년엔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10개월간 등 지속적인 옥고와 사진 탄압을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단결을 주장하였던 김성숙. 지속적인 옥고와 탄압에도 좌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조국의 독립이라면 이념에 사로잡혀 분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셨습니다. 향년 72세의 나이로 피우정에서 사망하시는 날까지 늘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셨습니다. 늘 민족의 협력과 협동을 독려하고 같이 잘 살기를 찾자고 주장하셨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마음들이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단결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